이제 2단원 원자, 분자, 이온으로 갑니다. 거기 보면은 원자에 관한 법칙 중에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배수 비례 법칙이 있죠. 소시적부터 엄청 많이 들어왔죠. 질량 보존이 뭐예요? 질량은 보존된다. 그러니까 반응물의 질량이나 생성물의 질량은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 끝나는 거라서 설명 생략합니다. 안 해도 괜찮고 그냥 지워도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분자에 관한 법칙 중에서 2-1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써있죠? 예, 그거 잠깐 볼까요? 아보가드로 분자에 관한 법칙 중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기본적인 정의가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는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 갖고 따진다는 겁니다. 액체나 고체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시키면 안 돼요. 기체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모든 기체는 동온, 같은 온도, 동압, 같은 부피, 뭐 책에는 등온, 등압이라고 써있는데 뭐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동온, 동압, 동부피 속에, 같은 부피 속에 그 개수도 같다. 동온 모든 뭐만 적용된다고요? 기체만 적용되는 겁니다. 액체나 고체에 적용시키면 앙 돼요. 반드시 기체만요. 알았죠? 방점은 기체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요, 동온, 동압, 동부피, 동수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을 막 액체나 기체에다가 막 적용시켜 버려요. 그래 버리니까 나중에 가면 짬뽕 나거든요. 방점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체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온도가 같고 압력이 같고 부피가 같으면 개수도 같다. 온도 보통 0도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73K죠.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은 켈빈 온도거든요. 이건 알고 있나요? 이건 알고 있습니까? 예, 설마. 문과 알고 있죠? 문과 아니 미안해 잘못했어요. 알았어? 그럼 전공이 뭐예요? 생명. 그래. 생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조금만 하면 8개 맞으니까 그거면 된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 전공 만점 받겠다고 그냥 이만큼 하다가 법과만 망치면 다 끝납니다. 자연과학은 70점만 넘어가면 행복한 거 맞죠? 70점만 넘어가면 행복한 거 맞을 거예요. 과목당 미니멈 6개 내지 7개, 맥시멈 10개까지인데 그걸 전부 다 맞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하나의 법 과목에서 빵꾸가 난다는 얘기예요. 민법 빵꾸 나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맞죠? 그러니까 공부를 제발 좀 자기의 현 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탄력적으로 하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시 213K고요. 압력하면 1계압입니다. 1atm 하면 1계압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부피 보통 그 유명한 22.4L라는 숫자고요. 22.4L 속에는 그때는 개수도 같다. 기체는 그게 몇 개니?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는 아보가드로 넘버,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0도씨 1기압 20.4L 속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뭐가? 모든 기체가. 그러면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종류는 안 가리죠.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온도가 같고 압력이 같고 부피만 같으면 개수도 같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요? 별로 안 놀랍나? 이걸 어떻게 알아내죠?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씌웠을까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법칙입니다. 영원히 안 바뀌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과거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고 우리는 이런 부분 접근할 때는 수고하셨어요 라고 외우는 수밖에. 다만 방점은 기체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용기 속에
A라는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용기 속에 B라는 기체가 들어있어요. 자, 온도 0도씨 1기압을 갖다가 STP라고 하거든요. 0도씨 1기압을 STP,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에서 STP, 발음이 좋아요. 웃겨주려고 부단히도 애쓰는데 참 힘듭니다. 니들하고 나하고 농담 코드가 다른 세대니? 아, 그런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난 몇 살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기보다 내가 젊습니다. 몇 살로 보이는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 A라는 기체가 있고, B라는 기체가 있어. 여기도 STP야. 온도 얼마야? 0도씨. 압력은 1기압이야. 온도 0도씨. 차가워. 1기압 압력을 갖고 있어. 기체가 나르면서 부딪혀. 1기압으로. 여기도 STP야. STP야. 0도씨 1기압이야. 요 부피가 10리터라고 쳐. 용기 부피가 10리터. 요 용기 부피도 10리터라고 쳐. 10리터라고 쳐. 자, 여기도 STP, 여기도 STP,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 여기 10리터, 여기 10리터. 뭐가 같아요? 온도 같고, 압력 같고, 부피 같죠? 그죠? 그러면 A와 B의 뭐가 같죠? 뭐가 같아요?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수는 넘버 N이라고 보통 기호로 쓰거든요.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같은 거죠. 그죠? 이게 아보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면 문제에서 단서를 줄 때, 기체 파트에서 문제 단서를 줄 때, 몰수가 같다는 단서를 안 줘요. 뭘 주느냐? 온도, 압력, 부피가 같다는 단서를 줍니다. 그럼 몰수가 같다는 걸 추론하는 건 당연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 갖다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웨이트는 질량이거든요. 웨이트는 W의 질량이에요. A 질량하고 B의 질량은 어떨까요? A 질량과 B의 질량은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개수가 같다 그랬지 어떻게 질량이 같다 그랬어? A라고 부르는 기체와 B라고 부르는 기체가 한 개의 질량이 같겠어 다르겠어? A하고 B는 분명히 다른 기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는 O2 가스라고 치고 여기는 N2 가스라고 치자. N2 가스라고 칩시다. 그러면 O2와 N2는 한 개의 질량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질량을 몰라요. 질량을 모를지라도 같겠냐 다르겠냐도 못 느껴? 다르겠지. 그러면 개수가 다르면 질량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개수가 설령 같다고 하더라도 질량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갖다 잘못 알고 있어. 질량까지 같다. 이거 웃기고 있네. 개수가 같은 겁니다. 알겠죠? 왜? 에브게드로가 그랬거든. 에브게드로가 온도가 같고 압력이 같고 부피가 같으면 개수가 같아요. 그랬거든. 근데 그걸 질량이 같아요. 라고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 밑에 보면 몰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몰이다. MOL, MOL2, MOL 다 똑같은 거야. 몰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자, 이거 개념을 잘 잡고 갑시다. 처음 걸리는 화학에서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예요. 몰은, 자, 우리가 담배 한 갑이다. 20개입니다. 담배 한 갑은 20가치가 들어있어요. 담배 피우고 싶다. 1년 됐네요. 담배 끊은 지. 굉장히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담배 끊으니까. 담배 피웁니까, 혹시? 절대 배우지 마요, 알았지? 담배 배우면 후회스러워요. 끊으려면 돌아버려요. 네, 지금 몸이 아파서 끊었어요. 그래서 약간 서글퍼요. 그렇지만 끊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끊으세요. 20가치예요. 연필 한 다스는 12개죠. 여러분들은 갑이라는 글씨를 보고 20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죠. 그죠? 다스라는 글씨를 보고 12라는 숫자가 떠올랐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몰이란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몰이란 개념은 바로 모든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4승 개다라는 몰은 개수입니다.
1몰은 몇 개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2몰은? 이거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2몰 하면 2 곱하기 이만큼. 2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몰의 개념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몰은 뭐라고요? 개수의 개념입니다. 몰은 뭐라고요? 개수라고요. 숫자라고요. 숫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요. 얘는 몰이라는 개념은요. 솔리드든 리퀴드든 가스든 다 적용됩니다. 고체, 액체, 기체를 안 가려요. 다만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몰의 개념을 갖다 이용할 때는 솔리드, 리퀴드, 가스를 안 가린다고요. 몰의 1몰이다. 그럼 몰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때 몰의 1몰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 됐죠? 자, 또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O2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화학에서 분자량, 원자량을 갖다 꼭 암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단한 것부터. 분자량 H2라고 부르는 거 분자 맞죠?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얼마입니까? 수소 분자의 분자량. 2g입니까? 2g 맞아요?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문제에서 안 알려줘요. N2가 얼마죠? N은 14고요. N이 14고 N2는 28 정도거든요.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O2가 얼마죠? 32g이거든요. O2 32g이거든요. C 원자가 얼마죠? C 원자? 12g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이 정도 적어준 건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알려줍니다. 원자량, 분자량을 따질 때 최소한 이 정도만 외우고 있어도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알려주니까 원자량, 분자량을 외워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외울 수 있는 건 되겠죠? 뭐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네. 그 다음에 뭐 HG는 얼마입니까? 수은. 200.6이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강의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NaCl이다라고 부르는 건 이거는 질량이 얼마예요? 58.5거든요. NA가 보통 23이고 CL이 35.5예요. 그래서 58.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니까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암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수소는 원자는 질량 1이고 분자량은 H2니까 2고 질소는 원자는 N은 14고 N2니까 28이고 O는 16인데 O2니까 32고 C 원자는 12g이구나 라고선 질량을 정도, 이 정도는 암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뭐죠? 분자량이죠? 분자의 질량이죠? 이게 뭐죠? C하고 HG는 원자죠? 그러니까 원자량이죠? NaCl 같은 놈은 얘는 이연결합성 물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분자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화학식량이라고 부르거든요. 화학식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수소의 질량이 2g이야? H2 가스가 2g이야? 이게 말이 돼요? 2g이면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산소가 32g이야? 32g이면 얘보다 무거워. 그럼 얘 산소는 전부 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 그럼 얘 이렇게 봐서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아무 분위기 개썰렁. 저기요. 농담 코드가 좀 같아집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분자량, 원자일 땐 원자량, 화학식일 땐 화학식량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게요, 이게. 뭘 말하는 거니? 자, 우리는 H라는 분자 한 개의 질량을 말하는 게 아니다. 몇 개의 질량이냐? 1몰의 질량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H2라고 부르는 분자가 있을 것 아니야. 그게 1몰. 그러면 몇 개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놓으면 그러면 그때 나타내는 질량이 2g이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O2라고 부르는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O2라고 부르는 분자가. 하나의 질량은 어마어마하게 작겠지요. 근데 걔가 몇 개가 모이면 1몰이 모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이면 그때의 질량이 32g이다 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을 전부 다 몰 질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몰의 질량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1몰의 질량이다. 그래서 1몰의 질량인 몰 질량은 분자일 땐 분자량, 원자일 땐 원자량, 화학식일 땐 화학식량이라고요. 이해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육현도의 산소 한 개 질량은 얼마? 6.0, 31을. 죽이네요. 응용력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라고요? 몇 개의 질량이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이라며.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32g을 나타내주는 놈이 산소야. 그런 거잖아. 그러면 산소 한 개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는 물었잖아. 그러면 한 개가 나타내는 질량은 도대체 몇 g인데요? 이거 비례식 계산하는 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0이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면은 가볍게 몇 개 질량까지도 계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라고요. 요거 이해될 수 있겠는지요? 몰 질량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1몰의 질량은 한 개의 질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였을 때 그때 나타내주는 질량을 말하는 거야. 그게 분자라면 분자량, 원자라면 원자량, NaCl 같은 이온결합성 물질처럼 분자가 없는 개념은 화학식이라 부르거든요. 화학식량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까지 일단 몰의 개념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1몰의 질량은 몰 질량 보통 우리가 다니는 그램 퍼 몰 1몰당의 질량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몰 그램 퍼 몰 1몰의 질량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육현 누의 세 번째 가자. O2 16g은 몇 몰인가요? O2 16g은 몇 몰이죠, 학생? 0.5몰입니다. 천재다. 대박이네. 0.5몰하고 바로 암산으로 바로 딱 해버리네요. 뭐가 머릿속에 지나갔느냐? 한번 가보시죠. O2라고 부르는 놈은 1몰이면 질량이 얼마라고요? 32g이라고요. 왜? O2는 분자량이 32라서. 그러면 1몰이면 32g을 나타내 주는 놈이니까 얘는 몇 몰이게 16g이라면 이게 머릿속에 비례식으로 지나갔을 거라고. 그잖아. 그러니까 얘가 0.5몰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됐을 거야. 이걸 갖다가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식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화학식은 PV = nRT와 나중에 갔었을 때 라우리 법칙과 헨리 법칙에서 식 빼놓고는 전부 다 대부분 다 거의 90% 이상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갖다가 자꾸 전부 다 막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면 화학 골치 아파서 못해요. 자, 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 몰은 어떻게 나오니? 몰이란 것은 기호 n이라고 쓰자고요. 몰은 개수니까 넘버야. 이건 뭐니? 이건 16은 이건 질량 아니야? O2의 질량. 현재 질량이니까 16은 이건 현재 질량 W라고 한번 해보자. weight W라고 한번 해보자. 32는 뭐니? 이건 1몰의 질량 아니야? 1몰의 질량. 근데 O2는 분자니까 분자량 아니야? 분자량이니까 molecular weight large M으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한번 기호로 만들어 보자. 현재 몰은 N, 현재 질량은 W, 분자량은 large M이라고 기호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N은 지금 1몰이 32g이야. 그러면 16g은 0.5몰 아니야? 그러면 0.5라는 값은 30분의
32분의 16하고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값 아니겠어요? 그러면 N은, 자, 이건 몰수 N은, 이게 뭐죠? 밑에 있는 32가 분자량 분해, 이게 뭐죠? 현재 질량이래요. 그러면 N은 N분의 W네. 그러니까 현재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됩니다. 잖아. 현재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꾸로 이걸 살짝 바꿔주면 현재 질량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면 현재 질량 나오겠네.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면 현재 질량 나오겠네.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N은 N분의 W. N은 N분의 W. 나중에 끝까지 가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N은 N분의 W.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식이 왜 나왔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셔서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외워줍니다. 몰수는 현재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걸 기호로 N은 N분의 W다. W는 NM이다. 라고 외우는 건 이건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전부 다 암기해서 써먹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번 또 보실까요? 모든 기체는 동원동합 동부피의 동수라면서요. STP 0도씨 1기압일 때, 0도씨 1기압일 때 22.4리터면 22.4리터면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요? 기체만. 그러면 20.4리터면 몇 몰이라고요? 이러면 몇 몰이라고? 1몰이 있는 거라고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면요, 자, O2, STP에서 O2 가스다. 그럼 0도씨 1기압 만족했어요. 그 다음에 O2 기체. 기체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시킬 수 있는 놈 맞아요. 자, 11.2리터는 몇 몰? You can do it. 0.5몰입니다. 그러면 바로 0.5몰인데요. 뭐 이걸 뭐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현재 부피가 22.4리터인데 그걸 몰로 어떻게 바꿨니? 현재 부피를 몰로 바꾸는 방법은 11.2리터가 어떻게 0.5몰 하고 나온 겁니까? 나누기 얼마 한 거야? 나누기 22.4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하, 어떤 경우에 이게 적용된다? STP의 기체인 경우만 적용되는 개념이네. STP 기체인 경우에는 현재 부피를 22.4로 나누어주면 몰수 나오네요. 그죠? 거기다가 적혀 있나, 그렇게? 그 써 있잖아, 그렇게. 왜 나만 광분하지? 릴렉스. 자, 어떤 경우에 이게 적용된다고요? 기체의 STP인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STP가 아니면 이 말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이다라는 단서가 주면 STP구나. 그럼 부피 딱 나왔다. 그럼 몰수 빡 나오는 거예요. 자, STP에 N2 깼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 STP라고 이렇게 딱 주는 줄 알아. 안 줘. 그냥 0도씨 1기압하고 둘이 뭉실하게 문제 줍니다. 그럼 0도씨 1기압 딱 보는 순간 STP네. N2 기체다 그러면 질소 기체구나. 기체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되는구나. 44.8리터 몇 몰 있다는 얘기야? 2몰 있는 거야. 2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그럼 질량 얼마? 48분. 28 곱하기 2가 48이라는 그 놀라운 산수 능력을 갖고 있는 흉증 무도 발칙해서 살짝 그래 56이겠죠. 그러니까 질량 56g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알아듣는 거 되겠습니까? 자, 이거가 적용되려면 현재 부피를 20.4리터로 나눴을 때 몰이 나온다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어떤 경우다? STP 기체여야만 한다는 거. 과거에 예전 변리사 시험 문제 중에 물 1.8리터는 몇 몰입니까? 이게 아주 캐캐묵은 아주 옛날 변리사 기형 기출 문제였어요. 물 1.8리터는 몇 몰인가요? 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학생들 중에 어서 22.4라는 숫자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P풀이 꼭 생기느냐 하면요. 현재 부피를 22.4로 나눠주면은 22.4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는데 난 별에서는 짜증나. 계산기도 없이 이런 걸 줘. 막 이래 그랬고 날 벌써 이게 쉬워하는 거야. 왜 안 됩니까 이거? 이 개념이 왜 안 될까요? 과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실제로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예요. 한 30년 전쯤에. 그러면은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물이 뭔데? 액체인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적용시켜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 풀었다. 화학적인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1.8리터다. 그러면 1800ml 아니겠니? 1800ml고 물의 밀도는 1인 거는 상식이거든요. 1g이 1ml예요. 물은. 그러니까 얘는 1800g이거든요. 1ml가 1g짜리가 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1800g이니까 얘는 지금 뭘 줬죠? 현재 질량이 나와 있죠. 현재 질량이 1800g인 겁니다. 1800g이면 몇 몰입니까? 하면은 현재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 나온다며. 그렇다며.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물의 분자량 H가 얼마라고요? H2니까 H가 얼마라고요? 아까? 1 곱하기 2 더하기 산소가 16. 그러니까 물의 분자량이 얼마죠? 18g이니까 1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몰입니다. 라고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모든 기체에만 적용되거든. 근데 물이라고 부르는 액체를 만들어 놓고 아보가드로 수의 법칙을 적용시켜 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산으로 확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차칫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었는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번호는 모르겠다. 다섯 번째. 자, STP의 기체인 경우에 STP 기체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 부피 대 비례식을 세워볼게. 부피 대 질량. 비례식은 부피 대 질량 했어. 근데 그때 부피가 하필이면 22.4리터야. 22.4리터야. STP야. 기체야. 부피 대 질량이란 비례식이야. 근데 그때 부피가 하필이면 22.4리터예요. 그러면 그때 질량은 뭘까요? 몰 질량이겠죠. 누구야? 몰 질량 학생. 1몰의 질량이겠지. 왜? 얘는 몇 몰의 부피니까. STP 기체에서는 몇 몰의 부피예요? 1몰의 부피니까. 그때 질량도 1몰의 질량일 거 아니야. 1몰의 질량이니까 몰 질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몰 질량은 여기서는 기체는 보통 분자니까 분자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밀도는요, 밀도는, density라고 부르는 밀도는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야. 부피분의 질량 하면 밀도입니다.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그때의 부피가 하필이면 22.4리터면, 4리터면 그때의 질량은 몰 질량이야. 그러면 보통 기체인 놈은 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인 거야. 분자량인 거야. 그러면 다음은 어떤 기체 밀도가 뭐 예를 들면 20이었다. 20g/L였다. 그러면 뭘 준 거하고 똑같니? STP 가스에서? 분자량 준 거하고 똑같네. 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여기서 분자량이란 것은 밀도 곱하기 22.4리터 아니겠네.
그잖아요. 그지? 그러면 밀도를 제시해 주는 것은 22.4리터만 곱하면 분자량 바로 나오네. 이거잖아요. 분자량은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니야. 이거 곱하기 이거. 밀도 곱하기 이거.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로서 분자량을 안 주고 대신 밀도를 준다고요. 다만 이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 STP의 기체여야만 한다. STP 기체라면 밀도를 준 것은 곧 분자량을 준 것이다. 서브노트 몇 페이지까지? 11페이지 상단부까지 깔끔합니까? 11페이지 상단부까지. 자, 이것까지 몇 분? 여기까지 20분으로. 여기까지 20분 콜. 아까 30분에서 10분. 야단을 맞으니까 10분이 단축되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요. 20분 만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분자가 아닌 거의 개념이 있습니까? 분자가 아닌 건 뭐뭐 써 있어요, 거기에? 분자라 볼 수 없는 것들하고 당구장 표시 있는 거에서 뭐뭐 써 있죠? 이온결합성 물질 써 있죠? 줄만 쳐놓으실래요? 그냥 이온결합성 물질 분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안 해도 돼요. 그 밑에 금속 분자가 아닙니다. 그 밑에 원자결정 다이아몬드 이런 거 분자가 아닙니다. 줄만 쳐놓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줄만 쳐주세요. 그런 놈은 분자라고 안 불러요. 이온결합성 물질, 금속, 원자결정은 분자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인지 설명할 게 좀 있긴 한데 이런 거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문제 푸는 데는. 몰의 개념을 정확하게 깨우치기 바랍니다. 자, 몰 다시 한번 갑니다. 몰은 뭐죠? 19부분으로 단축시켜 드릴게요. 알았지? 네. 몰이 뭐야? 6.0.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부르는 숫자야. 이 몰이란 개념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상관 안 해. 다만 기체인 경우에는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어서 STP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의 부피는 22.4리터가 되는 거야. 2몰의 부피는 2 곱하기 22.4가 되는 거고. 동원동합 동부피의 동수다라는 개념은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기 때문에 기체에만 적용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첫 번째 개념 됐죠? O2 1몰의 질량이 32g, H2 1몰의 질량이 2g, N2는 28g이거든요. 얘들은 한 개의 질량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몰의 질량이야. 그래서 몰 질량이라고 부르며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량이다라고 부릅니다. C는 보통 12g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지요. 뭐 선생님 동위원소가 있지 않나요? 이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12g이라고 표시하고 HG는 보통 200.6g이라고 표시하고 NaCl은 보통 58.5g이라고 표시하는데 원자일 땐 원자량이고 화학식일 때는 화학식량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게 1몰이야. 기체일 경우에 현재 질량을 분자량, 몰로 바꾸는 방법은 N은 M분의 W입니다. 그러면 W 이퀄 NM이에요. 나중에 갔었을 때 W는 NM이죠. 그때 NM. 이러면 이제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알았지? 제발 한번 알려준 개념은 제가 나중에 가서 탁 물었을 때도 바로바로 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19분이면 된다며. 근데 19분을 안 해갖고 와? 그러면 개 삐지겠어, 안 삐지겠어? 개 삐져. 그것도 또 삐진다고 얘기하니? 내가 속 좁은 이렇게? 단, 처음에는 그렇게 걸립니다만, 진도가 조금 좀 이렇게 빼다 보면요, 양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뒷걸음질 치는 수험생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P 기체일 때는 현재 부피를 22.4리터로 나누어 주면 몰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단서 조건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체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며 STP라는 단서 조건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개념이지요. 부피 대 질량이라는 비례식을 세워놓으면 STP 기체에서 만약에 그때 부피가 하필이면 20.4리터라면 그때의 질량은 몰 질량, 기체니까 분자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분의 만약에 그때 부피가 만약에 22.4리터라면 그때 질량은 1몰의 질량이니까 분자량 아니겠느냐? 그러면 분자량은 밀도 곱하기 22.4리터일 것이다. 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는 그 밑에 한 장 넘겨보면 12페이지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체 반응의 법칙 두 개의 H2 가스 이런 반응식을 썼어요. 자, 이런 반응식을 썼습니다. 반응식을 이렇게 완결 짓는 건 이건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반응식이 있다 치자. 자, 앞에 있는 기수입이 2대 이건 앞에 1이니까 그냥 1입니다. 1대 요거 2죠. 앞에 있는 계수의 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겁니다. 앞에 있는 계수의 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얘기야.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자,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H2 분자가 H2라고 부르는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두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러면 O2라고 부르는 분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하나가 만나서 H2라고 부르는 분자가 두 개가 O2라고 부르는 분자 한 개를 만나서 반응을 100% 진행시켜버리면 H2O라고 부르는 물 분자가 수증기가 여기서는 기체니까 수증기죠. 수증기가 두 개가 생긴다잖아. 그잖아. 이게 개념이 그거잖아요. H2라고 부르는 분자가 두 개가 있고 O2라고 부르는 분자가 한 개가 만나면 반응이 100% 진행하면 얘는 다 없어지고 수증기가 두 개가 생기면 되잖아. 그러면 자 2대 1대 2는 결국은 의미하는 바가 뭐겠니? 개수의 비겠죠. 그죠? 개수는 몰의 비겠죠. 뭘 비겠죠? 자, 2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만큼의 수소가스가 있어. 그러면 산소는 몇 개랑 반응할 수 있어? 2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만큼의 수소기체가 있으면 산소는 몇 개와 반응할 수 있나요? 1 곱하기 아보가드로수겠죠. 다 반응이 완결돼서 얘다 떨어지고 얘다 떨어지면 수증기가 2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만큼 생겨주겠죠. 그럼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개수의 비다, 몰수의 비다 라는 것이 당연하고 이거는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다 적용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적용되는 겁니다. 솔리드, 리퀴드, 가스를 가리지 않고. 다만 뭐까지 적용되느냐? 이게 부피비도 된다. 어떤 경우만? 기체인 경우만. 이걸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앞에 있는 계수비 2대 1대 1이 부피의 비도 되더라. 뭐만? 기체인 경우에는. 그 계수의 비가 부피의 비도 되죠. 자, 새겨보십시오. 개념을 갖다 그냥 피상적으로 글씨를 외우는 게 아니야. 새겨야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체야. 이게 앞에 있는 계수의 비 2대 1대 2가 부피의 비도 된다 그랬어. 예를 들면, 자, 10리터의 수소기체는 10리터니까 부피입니다. 산소기체 몇 리터랑 반응해? 5리터랑 반응해서 다 떨어지면 수증기 몇 리터 생겨? 10리터 생긴다야. 그게 부피비잖아. 앞에 있는 계수의 비인 2대 1대 2는 개수의 비, 몰수의 비는 당연한 거고 이건 뭐 그냥 고체액체 기체를 불문하고 당연한 얘기고 그 비가 부피의 비까지도 됩니다가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그러면 10리터의 수소기체는 5리터의 산소기체와 반응해서 다 떨어지면은 10리터의 수증기 기체를 만들어냅니다잖아. 오케이? 47의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1리터의 P4 기체와 1리터의 P4라는 기체와 6리터의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4리터의 포스핀이라고 부르는 기체를 만들었다. 포스핀의 화학식은 이렇게 물었던 게 47의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수소의
포스핀은 화학식은 pH3예요. 저는 어떻게 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푸는 거는 이 문제의 취지가 아니죠. 오, 반응식을 쓰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보는 거죠. 1리터의 피포 기체와 6리터의 H2 기체가 반응해서 1대, 6대 포스핀의 몇 리터 만들어낸다? 4리터 만들어낸다. 그러면 4리터의 포스핀이라는 놈을 만들어내야 한다. 1대 6대 4래매. 그죠? 그러면 포스핀은 분자식이 어떻게 돼야지만 이 식이 완결되죠? 어떻게 돼야 되면? P는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여기 4개 있으니까 P4 되잖아. H는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지만 4, 3, 12, 6, 2, 12 딱 맞잖아. 그러니까 포스핀의 분자식은 pH3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내라 이거예요. 이게 47의 기출문제였습니다. 난이도 0. 없죠. 난이도가 그냥 보는 순간 포스핀 pH3죠 뭐.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틀리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바로바로 이게 바로 뭘 묻는 개념이었죠?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의 개념을 아느냐? 부피비가 된다는 걸 아느냐? 앞에 있는 기수입이 1대 6대 4는 기체라면 부피의 비까지도 된다. 그러면 얘 1리터는 얘 6리터랑 반응해서 다 떨어지면 얘 4리터 만들어낸다. 그때 반응식은 P4가 6개의 H2랑 반응이니까 4개의 pH3가 만들어지면 반응식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냐. 그럼 포스핀의 분자식은 pH3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해서 찍어내는 것. 이게 바로 47의 기출문제였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여기까지 몇 분? 21분 콜. 전원 다요. 난 지금 이 친구한테 말하지만 전원 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강의가 끝나면 그때부터 하루에 한 문제씩에 걸리거든요. 오늘까지는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다음 주 정도까지도 아마 워밍업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진짜 오리지널 하루에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때도 시간이 만약에 20분 안짝으로 된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일 행복하겠죠? 2단원 끝났습니다. 3단원 넘어갑니다. 자, 14페이지. 화학과 화학 방식 뭘 이거 돼 있죠? 자, 반응식 완결 방법입니다. 반응식을 어떻게 완결하니 하는 방법 중에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응식 완결 방법 중에 미정계수법. 반응식 완결할 때 이런 겁니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수증기 된다라는 건 아는데 이거 반응식 어떻게 완결할 거니?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는 수소 2개, 산소 2개인데 산소 하나니까 여기다가 2배 해주자. 그러면 여기 수소 4개가 있으니까 여기 2개 있으니까 2개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건 암산으로 됩니다. 이렇게 반응식을 완결하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응물의 질량 총합과 생성물의 질량 총합은 당연히 같은 겁니다. 이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조금만 복잡해지면 반응식 완결이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예를 들면 C2H6가 O2랑 반응하면은 자연계에서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물질은 O2랑 만나면 항상 결과물은 CO2와 H2O거든요. 이 반응식을 완결해 보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복잡해지면 암산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응식을 어떤 식으로 완결해 주겠습니까?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미정계수법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지금 반응식을 한번 완결시켜 볼게요. 앞에 계수에다가 임의로 A, B, X, Y라고 이렇게 쓰세요. A, B, X, Y라고 임의의 계수 썼습니다. 임의의 그 기호를 넣은 거예요. 자, C에 대해서 한번 가봅니다. C. 왼쪽엔 얼마큼 있어요? EA만큼 있잖아. EA만큼 있잖아. 오른쪽엔 C가 얼마큼 있어요? X만큼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X만큼 있잖아. 1X니까 X잖아. 수소에 대해서 갑니다. 수소 얼마예요? 6A만큼 있잖아.
6A는 여기 있잖아. 2Y. 2Y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산소에 대해서 가보십시오. 산소, 여기 있잖아. 2B. 2B는. 자, 여기 얼마야? 2X. 여기 얼마야?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각각의 원자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임의의 계수를 집어넣은 후 각각의 원자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를 아무거나 1로 넣어라. 예를 들면 A 이꼴 1이다 라고 놓자. A 이꼴 1이다 라고 놓으면 나머지 값은 결정났죠. X는 얼마죠? 2잖아. A가 1이니까. 그러면 Y는 얼마예요? A가 1이니까 Y는 3이 되잖아. 그럼 B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2고 이게 3이니까. 그러니까 얼마예요? 2분의 7이잖아요. 그죠? 그 B는 2분의 7입니다. 라고선 각각의 숫자로 다 나오죠.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쓰겠죠? A, B, X, Y의 숫자로 쓰면 A는 1, B는 2분의 7, 얘는 2, 얘는 3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분수 있는 건 별로 보기가 안 좋거든요. 분수를 소거시키는 방법은 다 2를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전부 다 2를 곱해버리니까 두 개의 C2H6가 7O2, 4개의 CO2, 플러스 6개의 H2O입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식을 완결지어라 라는 거거든요. 이런 반응을 이렇게 완결짓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응식 완결은 미정계수법과 다음 시간에 산화수법 반쪽 반응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세 개를 전부 다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 시험장에서 어떠한 방법을 써먹어서 완결해야 되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오케이? 이럴 때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미정계수법 알려드린 거 이해되셨죠?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적어도 보는 순간에 이렇게 이 방법으로다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하면서 빨리 캐치해내서 반응식을 완결짓는 것을 연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앞에 있는 계수입이 2대 7대 4대 6 의미하는 바는 앞에 있는 계수입이 2대 7대 4대 6이 의미하는 바는 몰수의 비, 분자수의 비, 개수의 비는 무조건 다 맞고 만약에 올 기체라면 부피비까지도 맞는다 이 개념이라고요. 기체 반응이 없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 얘기가 된다고요.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미정계수법까지 됐어요. 자, 이젠 저걸로 갑시다. 양론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교재가 드디어 필요해요. 교재가 필요하고 PPT 좀 틀어줘요. 교재 29페이지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PPT 좀 잠깐 틀어주고. 왜 갑자기 안 나오나? 왜 안 나와? 할 줄 몰라? 왜? 빨리 좀 해. 양론 문제도요. 문제 여기 되게 많이 써 있거든요. 내가 풀어준 것만 풀기 알겠죠? 내가 풀어준 것만 하고 괜히 욕심나겠다고 더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민법 보세요. 알았지? 백사조. 알았죠? 네, 민법 보세요. 화학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화학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비효율적입니다. 되는데. 쟤가 어디 간 거야? 야, 뻘쭘하겠다 너. 빨리 와. 된다 야.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되는구나. 릴렉스.
자, 먼저 2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교재 29페이지 보면 양론입니다. 드디어 양론. 화학 양론 계산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반응식이 이렇게 써 있어요. C2H4 HCl C2H5Cl 리퀴드. 자, 문제가 얘가 15g이 있으면 얘는 몇 g이 몇 g과 반응할까요? 라는 거야. 15g 있으면 얘는 몇 g과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양론의 아주 최고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완전히 어이없는 피풀. 앞에 있는 기수비가 1대 1대 1이니까 어머나 얘 15g이면 15g하고 반응해야지 라고 말하면 말이냐 막걸리냐 이거 말이 되게 안 되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어이없는 비풀이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거 막걸리인 이유가 뭔가요? 질량은? 그렇죠. 질량비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기수비는. 앞에 있는 기수비 1대 1은 몰수의 비, 개수의 비입니다. 기체일 땐 부피비까지 되는 거예요. 오케이? 15g이니까 15g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진짜 말하자면 화학의 아주 화식도 모르는 피풀은 요거는 공부할 게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니? 아, 얘 1몰은 몇 개? C2H4 1몰은 몇 개라고요? C2H4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HCl 1몰과 반응하는 거 아니냐? 1몰은 1몰과 반응하는 것 아니겠느냐?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랑 반응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C2H4 1몰의 질량은 자 이건 계산이 가능하겠죠? C가 얼마라고요? 1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4 되겠죠. 그러면 28g 맞습니까? 1몰의 질량은 분자일 땐 분자량이고 HCl 정도는 줍니다. 36.5라고 줘요. 36.5가 분자량이라고 줍니다. 그러면 28g은 몇 g과 반응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얘 1몰의 질량이니까 36.5g과 반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에서 나온 대로 됐네요. 28g일 때 36.5g과 반응하니까 15g일 때는 몇 g과 반응할까요? 라는 x값은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건 계산기 톡톡톡 두들기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기 직접 두들기지 마시고 거기 19.6인가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질량비가 아니에요. 몰비입니다. 개수의 비입니다. 기체일 땐 부피비까지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5g이 15g과 반응한다라는 이런 어이없는 일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몰이 1몰과 반응한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랑 반응한다.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 질량은 28g 아니냐? 얘는 분자량이니까. 그러면 얘는 36.5g이거든. HCl은. 그러니까 28g은 36.5g과 반응할 거다. 그러니까 15g은 몇 g과 반응할 건데 이거는 비례식 세워서 계산기 두드리면 될 것이고. 29페이지는 양론의 기초 됐습니까? 양론의 기초 되셨어요? 30페이지에 한장 넘겨보시면 3-1에 예제 3-1 있죠? 그게 요 문제고 양론에서 약간의 점프를 한 수득률의 개념이거든요. 수득률이라는 개념은요. 수득률은 기본적인 정의가 이론적인 양분의 실제 얻은 양 곱하기 100이거든요.
이론적인 양분의 실제 얻은 양 곱하기 100. 이게 수득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몇 퍼센트 수득률일까요? 자, 이론적으로 100g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90g까지 밖에 못 얻었네요. 수득률 몇 퍼센트예요? 90%짜리죠. 이게 수득률이에요.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양분의 실제로 얻은 양 곱하기 100. 이걸 수득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십니다. C2H4O2 아세트산입니다. 분자량은 줄게요. 60g/몰. 요놈이 C2H6랑 반응해서 C4H8O2 아세트산 에틸아세트가 되고 물이라는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분자량은 줍니다. 88g/몰이라고 줄게요. 이렇게 분자량은 제시해주고 제시 안 해줘도 C 알고 H 알고 O 하니까 계산 가능하겠죠. C 1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6 곱하기 2 하면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8 더하기 16 곱하기 2 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돼서 분자량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줬어요, 그냥. 자, 문제 보십니다. 수득률이, 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수득률이 87%일 때, 45g의 아세트산으로부터 얻게 되는 아세트산 에틸은 몇 g인가라는 겁니다. 얘가 45g이 반응할 때, 얘는 도대체 몇 g이 얻어지는 거고, 그때 수득률은 87%다 그랬어요. 자, 한번 어떻게 푸는지 가봅시다.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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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거든요. 의미하는 바가 몰수의 비, 분자수의 비, 개수의 비거든요. 그러면 얘가 아세트산인데 아세트산 1몰은 얘 1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가 되는 건 당연한 거네. 그죠? 그러면 얘는 1몰의 질량이니까 몇 g이죠? 1몰의 질량이니까 분자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g이야? 60g이 되겠죠. 얘 60g은 얘 몇 g을 만들어내야 되죠? 어머나 잘했어요. 88g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몰비니까. 1몰이 1몰 만들어내니까 1몰이 1몰 만들어내니까 1몰의 질량은 60g, 1몰의 질량은 88g이야. 근데 문제는 얘가 45g일 때는 몇 g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라는 건 비례식으로 풀 수 있을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계산기 뜯기 보니까 이거 66g 하고 나왔거든요. 자, 66g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1몰은 60g, 얘 1몰의 질량은 88g. 얘 45g이 반응할 때 얻어지는 얘의 질량을 계산해 주니까 66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66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죠. 수득률이 몇 %라고요? 87%짜리는 이론적으로 66g까지 생성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Xg인 얻어지는 거니까 X값 계산하면 실제 얻은 양 나오겠죠. 오해될 수 있습니까? 이해된 거 맞죠? 예. 수득률을 이용해서 양을 한 단계 점프시켰습니다. 수득률은 이론적인 양분의 실제 얻은 양 곱하기 100. 그때 우리가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1대 1 아니냐? 그러면 얘 1몰은 얘 1몰을 생성시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1몰의 질량은 60g은 60g이면 88g을 생성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45g이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66g 나오는 거고 이 66은 이론적인 양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66g 얻으니까 실제 얻은 양은 얼만큼 이어야지만 87%니? 이건 계산기 두들기면 되겠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더럽게는 안 나오겠죠. 적당히 손으로 풀 만큼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계산은 해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됐나요? 교재에 31페이지는 문제 2개 풀지 마세요. 괜히 풀었다가는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풀어드린 문제는 아예 풀지 마세요. 알았지? 안 풀어드린 문제는 아예 손을 대지 말고
그 다음에 자, 서브노트 15페이지에 한계 반응물로 가봅시다. 자, 요 한계 반응물 문제가 요게 이제 화학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뭐 한계 시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한계 반응물 혹은 한계 시약이라고 부르는 개념이고 화학에서 상당히 많이 써먹혀 줍니다. 끝까지 요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요. 자, 어떤 개념인지 한번 개념을 잘 한번 이해해보고 갑시다. 자, 우리가요, 물 분자가 있고, 이제 에폭사이드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랬을 때, 요 둘이 만나면은 이렇게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부르는 물질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얘를 만드는 게 목표야. 얘를 만들어서, 이거 보통 자동차 부동액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사용하고 싶어. 얘를 만드는 게 목표야. 자, 자연계에 물이 흔하겠어? 얘가 흔하겠어? 볼 것도 없잖아. 얘가 흔하고 얘는 좀 귀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딱 1몰만 있다고 쳐봐. 딱 1몰밖에 없어. 어떻게 갖고 있는 게 딱 1몰밖에 없다고 치세요. 자, 얘 분자량이 얼마 있을 거야? 그 분자량의 질량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1몰만큼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몇 개 있는 겁니까? 그럼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개의 얘를 갖고 있어. 그 질량은 얼마예요? C2H4O니까 1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6이야. 그만큼이야. 그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다고 쳐. 물은 굉장히 양이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둘이 반응을 해서 이거 만드는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100몰을 넣었다고 쳐. 그래서 둘이 만나면 이거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아무리 많이 넣어도 얘가 딱 1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기수비는 1대 1대 1이거든요. 그러면 얘 1몰은 얘 1몰과 반응해서 얘 1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얘 1몰은 얘 1몰과 반응해서 얘 1몰을 생성시켜야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얘는 딱 1몰밖에 없어. 근데 아예 100몰을 확 때려 넣어봐. 그러면 자, 100몰 중에 반응할 수 있는 건 몇 몰만 반응하겠니? 몇 몰만 반응하겠니? 1몰만 반응하는 거야. 왜? 얘가 1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다 떨어지고 얘가 1몰 생성되는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99몰이 남는다예요. 99몰이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화학 반응을 완료시킬 때 반응물이 2개 내지 3개가 있었을 때 둘 중에서 남는 놈이야? 다 떨어지는 놈이야? 한계 반응물은 물은 남고 얘는 다 떨어지죠. 그죠? 완전히 다 없어지는 놈. 얘를 갖다가 한계 반응물, 한계 시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반응물 중에 다 떨어지는 거. 그걸 한계 시약이라고 부르는 거고, 생성물의 양은 얘가 결정해, 물이 결정해. 한계 시약이 결정합니까? 물이 결정합니까? 한계 시약이 결정하는 거예요. 생성물의 양은 한계 시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한계 시약의 개념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한계 반응물은 반응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완전히 다 떨어지는 화학종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불러. 그리고 과도하게 남는 놈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죠? 여기서는 얘가 1몰밖에 없으면 예를 들면 100몰을 집어넣어도 그 중에 1몰만 반응하고 99몰은 남는 거야. 그리고 얘는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되고요. 생성물의 양은 얘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계 반응물이 그 양을 결정해 준다고요. 한 번만 더요. 반응물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다 떨어지는 놈을 뭐라고 한다? 한계 반응물, 한계 시약이라고 부른다. 생성물의 양은 과도하게 남는 놈이 아니라 다 떨어지는 얘가 결정을 해준다. 이게 한계 시약의 개념인 거예요. 오케이? 이걸로 문제 풀어봅시다. 자, 반응식 겁니다. 3개의 H2 가스, CO 가스, CH4 가스, H2 가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3.4입니다. 수소 2몰과 CO 2몰이 반응하여 생성된 CH4의 몰수는 수소 2몰과 CO 2몰이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CH4의 몰수는 얼마냐. 자, 한계 반응물 문제는요. 이게 한계 반응물 문제냐 아니냐라는 것을 알아내는 힌트가 뭐냐면요. 힌트. JQ, 잔머리 코션트가 스펠링이 뭐냐고 물으면 안 된다 이거. 옛날에 미트생인가 피트생인가 JQ라고 적어놓으니까 스펠링이 뭐냐고 나한테 잔머리 코션트. 이거 웃기려고 한 거다. 숨이 차기 시작한다. 요령. 한계 반응물 문제는 반응물이 지금 2개입니까? 수소, CO예요. 두 놈의 몰수나 질량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야. 두 화학종에 2개면 2개, 3개면 3개의 몰수나 질량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남고 하나는 떨어지기 마련이야. 그 떨어지는 놈이 한계 반응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한계 반응물 문제이지 아닌지를 문제를 딱 보면은 반응물이 2개면 2개의 몰수가 다 나와 있거나 2개의 질량이 다 나와 있으면 돼. 그러면 그건 한계 반응물 문제야.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는 다 떨어지고 한 개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한계 반응물은 이렇게 풀어야 안 헷갈려요. 이거 갖다 그냥 우르르 어떻게 하다가 맞췄다. 그랬다가 나중에 끝까지 헷갈린다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꼭 푸는 걸 연습하십시오. 자, 이렇게 푸세요. 각각의 반응물에 대해서 한번 관계식을 푸세요. 먼저 CO에 대해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놓고 해보세요. 앞에 있는 계수의 비가 3대 1대 1대 1이죠. 3대 1대 1대 1이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앞에 있는 계수의 비 3대 1대 1대 1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요. 몰수의 비입니다. 분자수의 비고 기체일 땐 부피비까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CO에 대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수소가 2몰 있고 CO가 2몰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3대 1대 1대 1의 비율로 가니까 CO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2몰이 반응할 때는 수소는 몇 몰까지 반응할 수 있네요. 라는 것은 3대 1대 1대 1이니까 비례식으로 할 수 있겠죠. 몇 몰까지 반응할 수 있어 수소는? 6몰. 그러면 CH4는 몇 몰 생겨? 2몰. H2는 몇 몰 생겨? 2몰 생겨주죠. 3대 1대 2대 2가 얘가 2몰이 따랐으니까 얘는 6대 2대 2대 2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개념으로 이거 봐라. 수소는 CO가 2몰과 반응할 때는 2몰이 반응할 때는 수소는 최대 몇 몰까지 반응할 수 있어. 얘가 2몰이 반응할 때는 수소는 최대 몇 몰까지 반응할 수 있나요? 6몰까지 반응할 수 있잖아. 근데 수소가 얼마만큼밖에 없다 그랬어요? 2몰밖에 없다 그랬어. 그죠? 수소는 6몰까지 반응할 수 있는데 2몰밖에 없어. 수소가. 그러면 6몰까지 반응할 수 있는데 2몰밖에 없어. 그러면 수소는 양이 많단 얘기야, 적단 얘기야? 6몰까지 반응할 수 있는 것이야. 근데 2몰밖에 없어. 그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야. 적으니까 다 떨어지겠지. 수소는 다 떨어집니다. 이해됩니까? 수소는 완전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계 반응물이라고요. 수소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요. 이렇게 풀란 말이에요. 알았죠? 수소에 대해서도 한번 가볼까요?
앞에 있는 기수비는 3대 1대 1대 1이라면서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몰수의 비, 분자수의 기체된 부피비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소가 현재 지금 몇 몰 있다 그랬어? 2몰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3대 1대 1대 1이 되기 위해서는 2대 비례식으로 하면 0.67 하냐? 0.67 대 0.67 대 0.67 하냐? 0.67, 0.67, 0.67 하냐? 그러면 자, 이거 누구야? 이거 0.67은? 이거 0.67은? CO잖아, CO. 이거는 일산화탄소지 않습니까? 일산소 지금 몇 몰 있어? 수소가 2몰이 반응할 때 일산화탄소는 0.67몰까지만 반응해. 그런데 지금 일산화탄소는 몇 몰 있어요? 2몰이 있으므로 2 빼기 0.67만큼 1.33만큼이 남는다 되겠니? 요거 오해돼요? 요거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갑자기 1시간으로 확 늘어났지? 아직은 아니야? 오, 그래, 고마워. 그래. 난 그러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면 보람 되잖아요. 시험 잘 봐갖고, 잘 봤습니다. 그러면 되게 보람되고 막 행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걸 좀, 이제 물론 조금 후얘기지만 꿈꿉니다. 다시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일산화탄소의 대에서 한번 가보세요. 왜? 문제에서 수소 2몰과 CO 2몰이 반응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반응물에 대한 관계식으로 수립하여서 가는 겁니다.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가면 앞에 있는 기수비는 3대 1대 1대 1이거든요. 이 의미하는 바가 몰수의 비, 분자수의 비, 기체일 땐 부피비예요. 야. 그러면 3대 1대 1대 1인데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가니까 일산화탄소가 2몰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6대 2대 2대 2잖아.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2몰이 반응할 때 수소는 몇 몰까지 반응할 수 있냐면 이론적으로 6몰까지 반응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수소는 2몰밖에 없다며. 6몰까지 반응할 수 있는데 2몰밖에 없으니까 수소는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완전 소모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소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소에 대해서도 한번 해봐. 3대 1대 1대 1은 결국은 수소가 2몰이 때문에 2몰을 넣었다며. 그러면 2대 0.67 대 0.67 대 0.671이 3대 1대 1대 1이니까 요 0.67은 뭐냐? 수소가 2몰이 반응할 때 반응하는 일산화탄소의 몰수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2몰이 있으니까 0.67몰 반응하고 나머지 1.33몰은 남을 수밖에. 오케이? 생성물인 메탄의 양은 CH4의 양은 얘가 결정. 착한 어린이? 얘 양은 수소가 결정, 일산화탄소 결정. 수소 결정. 왜? 얘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그러면 얘 2몰이 반응할 때 메탄은 몇 몰까지 생성돼요, 정상? 0.67몰까지 생성돼요. 정답 0.67이에요. 알았지? 이해되셨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연습해 봐야 돼요. 이거 연습 많이 해보면은 나중에 이게 체계적으로 딱 잡히기 때문에 안 헷갈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갖다가 연습 안 하고 그냥 얼얼얼 하다가 맞췄다 그러면 즐거우면 이거 큰일 나요. 한개 반응물 문제 한두 개만 더 풀어볼까요? 자, 서브노트에 요거를 안 적어놨네, 서브노트에는. 서브노트에 안 적어놨고, 교재에 3-5, 교재 33페이지입니다. 교재 33페이지에 3-5를 한번 잠깐 펴보시면은, 자, 25g의 PCl3와 45g의 PBF 들어붙을 수 있는 PbCl2의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분자량을 각각 이렇게 제시해줬습니다. 자, 25g은 몇 몰일까요? 자, 25g의 PCl3 하면 몇 몰입니까? 어떻게 푸니? 137모. 25를 오케이. 현재 질량을 분자라고 나눠주면 몰수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0.18모라고 나오고요. 이건 25 나누기 137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자량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25g 하면 분자량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45g의 PbF2를 했습니다. PbF2의 분자량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 여기 26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 나누기 264겠죠. 그래서 이건 계산해 보니까 0.17몰이다라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일단 현재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해 준 겁니다. 반응식은 지금 PCl3와 PbF2로부터 PbCl2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말 자체에서. PCl3와 PbF2로 얻을 수 있는 PbCl2의 질량은 아니 이상하잖아요. 반응식이 완결돼 있어요. 완결돼 있잖아요. 전혀 완결 안 돼 있어요. 반응식이 전혀 완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다가 바로 풀 수 있는 거 앞에 있는 계수비는 1대 1대 1이에요 라고 풀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반응식이 완결되어야만 되는데 근데 이 뒤에 또 뭐가 만들어지는지 또 이것까지 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얘가 만들어지는 건 자명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미등계수법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관점으로 한번 가보죠. 없다고 보고. 그리고서 한번 해보자고요. 반응식을 완결 지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얘가 1몰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1몰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PB는 여기로부터 얻겠죠. 그러면 얘가 몇 몰이 있어야 1몰이 생기겠어요. 그러죠? 1몰이 있어야 돼요. 얘 1몰이 있어야 PB 1몰을 그대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Cl2는 여 PCl3의 CL로부터 오겠죠. 그죠? 여기 CL이 여기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얘를 1몰 만들려면 자 PCl3가 PCl2가 되려고 하던 몇 몰이 있어야 됩니까? 3분의 2몰이 있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3개 중에 3분의 2가 2개 아니야 이런 얘기야. 요 개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얘를 1몰을 만들어내고 싶으면 얘는 1몰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PCl3의 CL3가 Cl2가 되면 되니까 3분의 2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앞에 있는 기수비는 3분의 2대 1대 1이니까 얘는 2대 3대 3이다라는 앞에 있는 기수비는 몰수의 비, 분자수의 비, 기체일 땐 부피비입니다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걸 반응식을 하나 완결 짓는 것, 이런 것이 좀 센스 있게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 정도 문제 되면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앞에 있는 기수비가 2대 3대 3하고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먼저 거기 있는 대로 PCl3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PCl3에 대해 이렇게 놓고 앞에 있는 기수비는 2대 3대 3. 얘 2몰은 얘 3몰과 반응하고 3몰 생긴다. 그럼 PCl3는 지금 현재 몇 몰이 따랐어요? 0.18몰이 때문에. 그러면 PCl3는 0.18몰은 2대 3대 3의 비례식으로 하는 건 되겠죠? 얼마나 이거 값이? 0.28은 0.27이네. 0.27 대 0.27이 되겠네. 2대 3대 3. 그러면 얘기할 수 있네. 이게 뭐예요? 0.27 이게 뭐예요? 첫날부터 화학을 나는 화학은 방어 과목인가 봐. 첫날부터? 오늘은 화학이 아닙니다. 화익. 호익? 뭐 이런 겁니다. 호익. PCl3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앞에 있는 계수비가 2대 3대 3인 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몰수의 비, 분자수의 비, 기체일 땐 부피비인 겁니다. 그러면 2대 3대 3은 얘가 PCl3가 몇 몰 있다 그랬냐면 0.18몰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0.28 때 0.17 때 0.17 아니야. 그러면 여기 0.27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요. 이거부터 말해보려고요. PbF2의 몰수죠. 근데 PbF2는 얼마큼 밖에 없어요. PbF2는 0.27까지가 필요한데 0.17밖에 없잖아. 이거 밖에 없잖아. 없으므로 0.27까지가 필요해. 근데 0.17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PbF2는 완전 소모되겠죠. 이해 되나요? 그러면 완전 소모될 거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결정났죠. 그러면 또 한번 해봅시다. PbF2에 대해 각각의 반응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하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기수비는 2대 3대 3 아니야? 2대 3대 3 아니야? 그러면 이번엔 PbF2에 대해 PbF2가 몇 몰이 따서 초기에 0.17몰 아니야? 0.17몰. 그럼 생성물은 0.17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반응물에 2대 3대 3 되면 이거 비례식으로 몇 몰인지 알잖아. 요거 계산해 볼까? 뭐 얼마야? 0.11몰 아니야? 0.11, 0.11, 0.11. 요 0.11이 의미하는 걸 말로 해봐. 0.11이 의미하는 걸 말로 해봐. 예, 너 말로 해봐. 누구의 몰수야? 필요한. PCl3의 몰수야. 오케이? PCl3가 얼마만큼 있어? 지금 현재? 0.18몰 있잖아. PCl3는 0.18몰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서 몇 몰만 반응할 뿐이야? 0.11만 반응할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요거 보는 순간 PCl3는 몇 몰까지 반응할 수 있다고요? 0.11까지 반응할 수 있어. 근데 얼마만큼 있다고요? 0.17 있다고요. 아니 0.18 있다고. 0.18. 그러니까 0.07몰이 뭐 하는 거니 얘? 예. 됐네. 누가 한계 시약이니? PbF2야. PbF2가 한계 시약이야. 얘가 한계 시약이야. 생성물인 PCl3의 양은 PbCl2의 양은 얘가 결정해. 그러면 얘는 몇 몰 생성될까? 0.17몰이 생성되는 거야. 몇 g이니 학생? 0.17몰은 몇 g이야? 0.17몰이 40. 야, 너 이걸 암산으로 순간적으로 이 새끼, 야, 너 새끼야, 순간적으로 278 곱하기 0.17에 47이네. 이거야? 아, 책에 있어서 읽었어? 그래, 센스 있어, 그래. 순간적으로 개깜짝. 0.17몰, 몰수가 나왔습니다. 질량 알고 싶어요. W는? 착한 어린이, W는 NM입니다. 몰수 나왔어요. 분자량 278을 곱해버리면 질량 W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질량 몇 g인지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런 거 갖다 자연스럽게 다다다다다닥 써먹을 수 있도록 이건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걸 연습을 많이 안 해보면은 나중에 갔었을 때 화학이 이제 조금 양이 많아지면서 뒤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헷갈리거든요. 그럼 머릿속이 확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순간인가 화학이 머리가 복잡하다라고 느낌이 오는 그 순간 평온함이 찾아오면서 갑자기 화학이 방어 과목으로 급전락해 버리면서 그러면요 7개가 8개가 아니라 잘못하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떤 한 과목도 포기해서는 붙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요,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을 너무 좀 뭐랄까 더 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또 조금 알아들었다 그래서 까불지도 마시고요. 철저하게 아주 안 헷갈리도록 정확하게만 딱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첫날은 일찍 끝내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응? 반응식이 완결이 안 됐거든요. 반응식을 어떻게 완결하냐거든요. 뒤에 반응식을 놓고 미정계수법으로 풀어도 됩니다만 너무 오래 걸려요. 좀 센스 있게 가봅시다.
아, 1몰 만들려면 얘 1몰이 있어야 PB 1몰이 PEB 1몰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긴 CL2가 되니까 CL3가 CL2가 되려면 3분의 2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3분의 1에 1대 1이니까 얘는 간략하게 하면 2대 3대 3 아니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느냐? 몰수의 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한계 반응물 문제라는 게 각각의 반응물의 질량이나 몰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지고 둘 중에 하나는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떨어지고 누가 남을까요? 이 문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반응물에 대해서 관계식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PCl3에 대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앞에 있는 계수비는 2대 3대 3 당연하다. 그러면 얘가 2가 PCl3, 얘가 PbF2, 얘가 PbCl2잖아. 그러니까 얘는 0.18몰이 때문에 그러면 2대 3대 3이니까 0.27, 0.27 아니야. 그러면 0.27까지 반응하거든. PCl3가 0.18이 있을 때. 근데 PbF2는 0.17밖에 없다고 문제에서 그랬거든. 0.27까지 반응할 수 있는데 0.17밖에 없으니까 PbF2는 다 떨어질 거 아니야. 부족하니까 다 떨어지겠지 뭐. 그러니까 PbF2가 한계 시약이다 이거예요. 또 PbF2에 대해서도 한번 그대로 똑같이 가봅시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계수비가 2대 3대 3이라며. 그러면 PbF2가 0.17만큼 초기에 있었다며. 이거 정리 안 해갖고 집에 가서 이거 안 해보면 헷갈려. 지식 중에 제일 나쁜 게 뭔 줄 알아요? 아예 문제를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 딱 봤을 때, 처음 읽는다, 글씨가. 그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안 읽어, 그다음부터는. 근데요, 읽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시간만 나가고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지식 중에 제일 나쁜 거는 헷갈리는 지식이에요. 없는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철저하게 반복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한두 번 보고선 어설프게 아는 실력으로 시험장 들어가면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공부 오래 하는 피플들 아는 건 무지하게 많아 보이는데 시험만 가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한 4년 5년 하면은 막 뭐 자과에서 어떤 부분을 물어봐도 다 알잖아. 어떤 애들 막. 근데도 시험만 보면 떨어지잖아. 막 민법도 막 판례 막 최신 판례까지 다 막 알잖아. 근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 왜? 헷갈려 하거든. 그게 무슨 바보 짓이에요. 없으면 어때? 머릿속에 지식이 없으면 어때? 안 헷갈리는 건 지식이 최고인데. PbF2에 대해서 가는 거야. 앞에 계수비가 2대 3대 3이야. 여기 3이 PbF2야. 그러면 얘가 0.17몰이 있다 그랬어. 그럼 PCl3는 0.11몰 대 0.17, 0.17 돼야 2대 3대 3 아니야. 그러면 이게 누구냐? PCl3야. PCl3는 몇 몰까지만 반응하냐 하면은 0.11까지만 반응해. 0.17이 있을 때. 근데 얼마큼 있느냐? 0.18이 있다 그랬어. 0.18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0.18 빼기 0.11이니까 0.07몰이 남을 거야. 그럼 PCl3는 남는다. 얘는 다 떨어진다. 그러면 얘의 양은 얘가 결정한다. 이게 한계 시약이라며. 그렇다며. 그러면 얘가 0.17몰 있을 때, 0.17몰 있을 때 생성물인 PbCl2도 0.17몰까지 생성되어야 돼. 그러면 얘가 몇 몰 생성되어야 되니? 0.17몰이 생성되어야 돼. 0.17몰. 0.17몰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질량 W는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니까 몰수가 0.17, 분자량은 여기 278 하고 나왔으니까 두 개 곱해준 값일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몇 그램 하고 나온 겁니다. 숫자 계산하지 말고요. 오해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했던 거 빨리 자 후딱 한 3분 만에 한 3분 내지 5분 만에 정리해 볼까? 집에 가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날 수리나클로세플, 수소는 비금속, 리튬부터 프란시움까지 얘기했고 최소한 칼륨까지는 알아듣는했고 내려갈수록 원자반 지름 증가, 전자껍질 수 증가, 금속성 증가, 올라갈수록 이온에너지 증가, 전기 음수도 증가, 금속의 MPBP 증가, 전기 음수도 증가, 전기 음수도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는 다 외워야 된다 그랬고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에서 오른쪽 갈수록 2주기 원소는 0.5씩 증가,
삼류기온선 0.3씩 증가. 그 다음에 내려갈수록 값이 조금은 작아짐.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요소 값은 증가된다. 그게 라이너스 폴링의 값이고, 그 다음에 전기요소 값을 알면은 극성, 비극성 문제를 파악하는 거 가능할 수 있다 그랬어. 금속의 MPBP, 녹는 점, 끓는 점, 금속이야. 양이온과 전자 간에 요 세기에 달려있어. 요 세기를 결정하는 팩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유전자 개수야. 자유전자 개수, 전형원소는 자유전자, 원자과 전자고, 전이원소는 호전자인데, 전이원소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자유전자 개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작을수록이야. 그래서 리튬, 소디움, 포타시움처럼 일족 금속은 올라갈수록 자유전자는 전부 다 하나씩, 전자는 아니야. 거리가 올라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MPBP가 증가하는 거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에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제일 크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FCl-PLI는 원자예요. 자연계에서는 F2Cl2, Br2, I2로 존재합니다.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F2Cl2는 상온에서 기체, Br2는 리퀴드, 솔리드는 I2는 솔리드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끓는 점 때문이고, 그 다음에 얘들이 존재할 때의 모습은 AGF, AGCl, AGBr, AGI인데 AGF만 물에 녹고 나머지 안 녹고요. 그 다음에 수소화물로서 HF, HCl, AGBr, HI가 있는데 HF만 약산, 나머지 세 개는 강산이라 그랬습니다. 반응성은 F2Cl2, Br2, I2에서 F2 폭발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때 표준하는 전기값이 큰 거 산화력이 큰다라고 부르는 건데, 그건 나중에 전기화학 파트에서 이해하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의 반응성은 음이온이 되는 경향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F2가 F 음이온이 되는 정반응이, 그런 반응은 자발적이고, 만약에 거꾸로 되는 반응은 비자발적 반응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NaBr이 녹았었을 때 F2나 Cl2 같은 거 집어넣으면 Br2 적가색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연계성입니다. 금속의 산화물은 이온성이며 연계성이기 때문에 금속성이 증가한다, 염기성 증가합니다. 금속성 증가는 좌로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염기성 좌로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고요. 금속의 산화물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과 중화 반응을 하는 겁니다. 비금속의 산화물은 산성이다, 공유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증가된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이 증가되는 거고요. 얘들은 공유성이며 산성이기 때문에 염기와 중화 반응하고, 예를 들면 SiO2 같은 파이렉스 유리 같은 놈은 NaOH에 보관시켜선 구멍이 뻥 뚫린다 그랬죠. 기체 반응의 법칙, 원자에 관한 법칙은 생략했고요. 아보가드로 법칙, 모든 기체는 동운동과 동부피, 동수, 여기서 기체가 포인트라는 건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0도씨 1기압 STP에서 1몰의 질량, 부피는 20.4리터다. 몰은 1몰은 6.6 곱하기 10의 20승이라는 숫자의 개념이다. 1몰의 질량은 몰 질량인데, 원자일 때 원자량, 분자일 때 분자량, 화학식일 때 화학식량이다. 현재 질량 W가 있다. 몰로 바꾸는 방법은 분자량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N 이퀄 M분의 W를 했고요. 그럼 W 이퀄 NM 되겠네요. 그 다음에 STP 기체일 때 부피를 몰로 바꾸는 방법은 20.4리터로 나누어라. 다만 이거 성립하려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기 때문에 STP 기체여야만 한다. 부피 대 질량이다. 그때의 부피가 만약에 20.4리터면 질량은 분자량이다. 그리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때의 부피가 만약에 20.4리터면 질량은 분자량이다. 그럼 분자량은 밀도 곱하기 20.4리터 아니겠느냐. 기체반응의 법칙, 앞에 있는 개수의 비는 예를 들면 H2 기체와 O2 개체가 반응해서 두 개의 H2 가스가 되는 반응에서는 앞에 있는 개수의 비는 분자 수입, 몰 수입이 분자 수입이 기체일 땐 부피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P4라는 기체와 H2라는 기체가 1리터와 6리터가 반응해서 포스핀 4리터 만들 때, 그때의 포스핀의 분자식은 뭐냐? pH3다. 이런 거 갖다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양론입니다. 양론. 앞에 있는 개수비는 몰 수입, 분자 수입이 기체 땐 부피비로서 1몰이면 1몰이니까 1몰의 질량, 분자량, 1몰의 질량, 분자량 이렇게 푸는 거지, 질량 15, 15 이렇게 했다가 이거 바보풀입니다. 수동률은 이론적인 양분의 실제어떤 양 곱하기 100인데, 이론적인 양이 얼마냐라는 것을 아까 에틸 아세테이트, 아세탄 에틸 이런 얘기요. 이때 60g이 88g 만들어낼 때 45g이면 66g 만들어낸다. 66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론적인 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87%의 수능률이랐으니까 87 이꼴 66분의 x 곱하기 100. 그때 x 값이 바로 실제 얻은 양이 되겠죠. 한계 시약이란 것은 반응물이 여러 가지 있었을 때 그 중에서 완전히 소모되는 화학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소모되는 화학종, 그리고 생성물량은 한계 시약이 결정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H2 기체와 CO가 반응해서 CH4가 만들어낼 때, 그때 2몰 반응물의 몰수가 두 개 다 있을 때는, 그때 생성물의 양은 그 한계 반응물은 한 개 떨어지고 한 개 남으니까 한 개 완전 떨어지는 것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불러서 뭐에 대해 이렇게 푸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처럼 반응식이 완결되어 있지 않은 놈도 반응식을 완결 지어놓고 앞에 있는 계수비는 이렇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 라고서 이렇게 풀어서 어떤 시약이 다 떨어지고 어떤 시약이 남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5분 걸렸습니다. 5분 만에 돼야 합니다. 5분은 뻥이고요. 30분 만에 꼭 돼야 합니다.
30분 만에 특히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시고 만약에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못 외우는 분들은 그거 철저하게 외우시고 그거 철저하게 외우는 거 연습하시고 그렇게 진도를 나가셔서 제가 18번 강의가 끝날 때 그때 같이 딱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저도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첫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